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 정말 와닿는 얘기네요. 12년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와, 퇴근하고도 또 다른 직장 쓰리잡. 와, 와닿습니다. 아, 갑자기 우리 애가 불쌍해 느껴지다. 저기 약간 좀 함량 냄새가 나는 예, 앞에 오신. 예, 예. 저는 책과 관련된 부분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함양에서 올해 진주로 이사 왔습니다. 네, 정원상입니다.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요즘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올 때, 읽을 때 굉장히 반갑고, 내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내가 좀 틀렸나? 이런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방향이 또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잘 힘있게 추진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책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딱 그런 내 고민과 좀 직결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남고,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쓰실 때, 그 원고를 집필하실 때, 좀 원고를 집필하는 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그러니까 이야기라든지, 애착가는 원고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어떤 걸까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 질문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저자들은 책 속에 이스터 에그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글 중에서 이걸 참 누군가 찾아냈으면 좋겠다라고 넣었습니다. 제가 25편의 원고 중에 애착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 39편의 서평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다들 주옥 같은 서평을 주시지만 한 분도 그 제 이스터 에그를 발견하신 선생님이 없어요. 제가 썼던 이스터 에그는 모나리자 스마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거기에 존중과 인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존중과 인정. 그래서 사람들은 존중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을 그냥 같이 쓰거든요. 저는 좀 구별을 해봤어요. 뭐가 인정이고 뭐가 존중이냐. 가르치는 자로서 인정받는 사람, 가르치는 자로서 존중받는 사람, 같은 것 같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대에 통용되고, 그리고 잘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놀랍게도 8년 받고 나서는 지금 이 에듀테크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 ICT 선도 교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교직적인 3년차의 정보화 생활에 나오는 정보화 생활 교과서를 집필했고요. 그 중에서 그때는 인스턴트 메신저, 지금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인스턴트 메신저 교과서에 처음 넣었어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그 책이 나오고 그 교과서가 나오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미르에서 나왔던 건데 한국통신에 초청받아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책에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나고 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전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무슨 교육 많은 교육 트렌드들이 있었고 그때 많은 부모이 생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물결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대체가 되더라고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때 그 시류에 맞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여자 교수는 학교도 원하지 않고 학생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 여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학교였고 당시에 그 여자 대학의 교육 목표는 현모양처를 기르는 겁니다. 그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했던 이 교수는 당시에 유행했던 그림 몇 장을 보여주면서 이 학생들에게 편견을 깨죠. 피카소를 예시를 들었고 잭슨 폴록의 그림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피카소가 대단한 화가인 줄 알지만 당시 미국의 메카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을 때 피카소는 언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잭슨 폴록의 엑셀 페인팅이라고 하는 그 기법들은 지금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인기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 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난해한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술사학자였던 그는 이것이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시대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을 광고 몇 장으로 설명해요. 그 유명한 대학의 그 훌륭한 아이들이 그 좋은 교육 과정을 받고 미래에 보여지는 모습이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대단한 학생들이 과연 자기의 꿈의 그것으로 한정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너희들은 과연 이렇게 살 것인가?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은 그 과정을 가장 충실하게 이해하는 베티라는 학생입니다. 결국은 그 친구가 선생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화는 아름답게 끝나지만, 과연 우리 지금의 교사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인정받는 것, 우리 학교 현장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혹은 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 간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1년이 지나간다면 내가 뭘 했는가라고 하는 공허함에 빠지는, 그것이 계속 연속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혹은 100년이 지나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그 고민을 저는 기초와 기본교육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 저는 이렇게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읽어봤을 때 그때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받는 교사보다 존중받는 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제 답이 됐습니다. 네. 책을 꾸준히 오래 사달라는 뜻입니다. 많이 소개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북콘서트를 하고 나서 내일 판매량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판되지 않게 해달라. 숨은 미스테리를 잘 줄 알아야 돼요. 다음으로 꾸준히 필기하고 계셨던 분의 네. 저는 그 처음으로 선생님 저번에 에듀테에서 이 4가지 말씀을 유튜브로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거창에 근무하는데 거창에 오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제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옛날에는 교사가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그냥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학부모님이 선택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도, 학교 교사도 선택지 하나고, 그리고 이미 학교는, 공교육의 학교는 마치 보육과 돌봄만 하면 되고, 우리의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잘 데리고 있다가 보내주면 내가 원하는 학원에, 내가 원하는 선생님으로, 내가 원하는 교육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좋대도 하죠. 내가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영과 골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시대에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죠. 네, 일단 슬프다고 전제합니다. 저는 익숙한 것인지 옳은지를 그 아이들과 부모와 저에게 동시에 3명에게 묻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익숙한 일인가?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 6학년들 사회 수업 받으시면은 받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지 머리 스팀이 오릅니다. 왜냐? 민주주의 배우거든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참혹했고 찬란했던 그 부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거꾸로 애들한테 물어봐요. 당시에 시위를 주도했던 그 대학생들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 갓 20살밖에 안 된 사람들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기 했을까? 저 빗발치는 최루탄과 군함발과
그리고 저 몽둥이 앞에 두렵지 않았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단지 책으로 배웠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 아이들과 내 후손들이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하지 않았을까? 영화 노량이 아니죠. 명량에 나왔던 제일 마지막 장면, 그 격군들이 손이 부르트도록 노를 젓고 난 다음에 그 식은 주먹밥 하나를 먹으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 알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익숙한 것과 옳은 것에서 그 얘기를 던져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영광을 씁니다. 익숙했던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세상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익숙함이 아니고 옳은 것을 선택하지만 과연 아이들보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했던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은 익숙한 것과 옳은 것을 구별을 하지 과연 그것을 선택할까? 참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나?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야 될 것인가? 어마어마한 교육 예산을 투자해서 공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가공무법 제20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직을 유지한다고 하는 정말 강력한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철밥통인 우리의 교사라고 하는 집단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많은 법적인 근거로서 우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학교장에 무소불위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유도 법적으로는 학교장 독임제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할 때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놨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학교는 학교의 본연의 일을 하라고 학교장 독임제라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는 그 구성원들과 역량에 많은 부분이 달려있고 그것은 결국은 개인의 결정에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앞에 칠흑같이 어두워서 저조차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0분에게 책을 고를 때 제일 많이 썼던 문구가 이거예요. 교사의 길, 외롭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같이 걸어갑시다. 네. 옳은 일을 할 때는 외롭습니다. 길을 잃어요. 그러다 여기 있는 분들이 각각의 등대가 되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예, 그리고 자선생님의 말씀은 정답이 A다 B다가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이런 의지와 믿음으로 견뎌나가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오신 예, 책도 너무 잘 읽었고 지금 콘서트 또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왔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하나는 느낀 점이고 하나는 질문인데 앞에서 그 학교 안에서 이제 구성원 간의 철학이 좀 다를 때 기초와 기본을 강조하신 선생님 철학이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한쪽에서는 또 장학생이 기본과 기초가 안 됐을 때 기다려줘야 된다. 저는 듣다 보니까 퍼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분이 기초와 기본을 강조하면 한 분은 또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한 분이 좀 받아주시면 한 분은 또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왜 가정에서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은 좀 엄하시면 또 한 분은 좀 품어주는 게 필요, 그게 균형이 있고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부모냐니까. 근데 왜 우리 학교 구성원이 그게 잘 안 되고 이 철학이 다른 사람끼리 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분위기가 생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자생 선생님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거의 뭐 같은 생각이라고 봐도 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퍼뜩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질문은 그건데요. 지금 영화를 배경으로 이제 작품을 쓰셨잖아요. 미래에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이제 만들어질 때 교사 교육을 주제로 뭐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최근에는 좀 되게 있는데 블랙독 같은 드라마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시나리오나 이런 내용으로 영화나 드라마 만들어졌으면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교사를 교육이나 학교나 뭐 이런 주제로 혹시 또는 뭐 이런 게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다. 예, 그런 걸 이제 아마 지금 저는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 철학이나 삶을 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유사한 점이 있고 저는 아직 경력이 짧지만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비슷한 경험을 겪겠구나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사실은 저도 서평을 썼죠. 서평의 그런 내용은 참 흔들림이 있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그런 흔들림이 있는 위로가 될 만한 작품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 시나리오 쓰신다면 어떤 작품을 쓰시고 싶으신지? 저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작품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피엔딩? 네, 해피엔딩이 나올 수가 없고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 일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영화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화적 기법이 아니라 문학적 기법도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그 서사 구조를 따르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의 가르치고 배우는 애들이 배우는 그 과정은 그 서사 구조를 이렇게 보면 단위 시간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수업이지만 이 삶의 전체를 보면 이렇게 일상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장 유사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빌리 엘리어트. 기억나시나요? 네, 빌리 엘리어트 보면 그 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 항상 줄담배 피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로얄 발레 스쿨에 빌리를 추천하면서 부모하고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로얄 발레 스쿨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입단이 되죠. 그리고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찾아가요. 그때 너무나 시크해요. 나 찾아오지 말라고. 너는 너희 삶을 살라고. 그리고는 다시 그 귀염둥이 곁으로 갑니다. 그게 제가 영화 속에서 봤던 교사로서의 모습의 가장 근접한 모습이잖아요. 평안하지 않더라도 지금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어떤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럼 까먹고 저는 대놓고 말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졸업하는 그날까지 잔소리하는 것이다.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혼내는 것과 구별하게 바란다. 너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해야 될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으로서 할 일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나는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서 그것에 또 집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학교 가서 그 중학교 선생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지 말아라. 만약에 20년, 30년 지나서 내가 기억나거든. 난 참 고맙게 생각하겠다. 그때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 네. 그래서 이런 영화는 나오면 흥행이 망하기 때문에 선생 김봉두가 그나마 우리의 판타지를 제작하는 가장